2019년 11월 25일 시네탑의 3부 38화가 업로드가 됐는데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주변에 이름 없는 동굴에 밤 일행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수는 부유선에 남을 거고 이 나머지 화이트와 쿤 그리고 밤, 하츠도 이제 넷이서 같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칼라반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닌 성벽에 있는 방어군에게 칼라반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고, 그들과 연합해서 칼라반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칼라반에게서 하진성의 위치를 알아내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네요. 밤에게 하는 소리겠죠, 쿤이. 근데 밤은 대답을 하는데 점이라고 하잖아요. 칼라반을 보면 이 목적을 좀 흐트리고 뭔가 스승에 대한 복수, 이걸로 좀 눈이 멀 확률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점점점점 한 거 보니까 케렐람이 쿤에게 이곳에 오기 전에 정보를 줬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는 이 성벽에 갇혀있는 전사는 여전사라고 하고요, 전쟁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봉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봉인이 풀려도 그 위험도가 야마와 로프베 아스라차가 싸우고 있는 그 성벽보다는 뭔가 위험도가 덜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네요. 근데 깨어나면 위험한 놈인가 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벽에 갇힌 영웅이 깨어나면 이 사람과 손을 잡아서 칼라반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제 봉인을 못 풀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야기 흐름상 봉인은 풀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화이트가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언젠간 적이 될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같은 팀원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는 퍼그가 키우는 괴물은 바로 밤을 지칭하는 거겠죠. 언젠가 이 둘은 이제 대립을 하겠죠. 절대 아군이 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둘은 평화 공존의 성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고 이수만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텔레포트 해주는 개 있잖아.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어플을 타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어떤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퍼그의 길잡이죠. 이 여자가 케렐람이랑 같이 있던 그 여자잖아. 어쨌든 이 여자도 이쪽으로 왔네요. 그러면서 52층에 물망초가 잠든 성벽이 시작하게 됩니다. 평화 공존의 성벽 내에 있는 마을에 현재 칼라반이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칼라반이 성벽에 도착하기 전에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 안에 있는 여전사에 관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녀는 창세기 말기에 활약한 전쟁 영웅 중 한 명이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스스로 봉인을 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사람들이 전쟁 시절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성벽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의 기억을 지웠다고 합니다. 왜 지웠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게 이제 이후에 나올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억을 어떻게 잊게 했냐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분명 기억을 잃게 했던 무언가의 그게 있을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칼라반한테 알려줘요. 칼라반은 이에 대해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오른팔을 푼다고는 안 하네요. 어쨌든 이 성벽 안에 갇혀있는 여전사를 깨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성벽에 갇힌 자들한테는 영웅을 깨울 수 있는 증표를 가진 자들이 한 명씩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한 명은 기억을 잃지 않은 그 한 명이겠죠. 분명 그녀의 이름은 카네고 칼라반 쪽에 있는 성벽에 봉인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카네라고 하고요, 영웅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라반은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어떤 기계가 칼라반한테 설명을 해줘요. 성벽 유지군은 네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 우린 지금 되게 허술한 상태야. 그 이유는 지금 되게 평화롭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냥 성벽의 치안을 지키는 유지군 정도만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엄청난 대군이 있진 않다고 합니다. 성벽이 깨지면 갇혀있던 영웅이 깨어나게 되고 그 영웅이 깨어나면 혼란을 야기만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칼라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편 성벽 마을 중앙 영웅 봉인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바로 카네라는 그 여자입니다. 봉인된 그 영웅을 깨울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 기억을 잃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언니를 좀 보러 왔는데 왜 나를 들여다 주지 않느냐, 언니는 너네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가 봉인을 택했는데 그 언니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게 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늘은
없으면 그냥 돌아가 달라고 막 얘기를 하네요. 어떠한 은지기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문을 지키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이 언니를 놓아줘야 되는 것 같다고. 마을 안에는 기억을 너밖에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못하니까 솔직히 이제는 놓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카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봉인된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이 성벽이 안 깨지길,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길 바라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을 동쪽에 있는 통제관리소 데이터실에 지금 이렇게 칼라반이 뭔가를 만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뭔가를 만지고 있어요. 카네의 이제 사는 곳의 주소, 그런 데이터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네한테 봉인을 풀게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카네의 집에 카네가 언니를 못 보고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칼라반이 접근해요. 칼라반은 나는 너네 언니를 깨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네가 언니를 깨운다고? 라고 하면서 긴가민가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카네는 지금 언니를 깨우고 싶을 거야. 왜냐면 마을 사람들은 언니가 봉인을 스스로 했는데도 정작 고맙다고는 생각 못할지언정 오히려 언니를 잊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카네도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깨우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겠죠. 여기 대사에서 보여주네요. 이제 칼라반이 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아? 너네 친언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점점점 느낌표 하면서 굉장히 카네가 갈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대답은 없다고 해요. 생각 없다고. 근데 이 점점에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사에서 언니와 한 약속이 있나봐. 봉인을 풀지 않기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봉인을 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굉장히 슬퍼하죠.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약간 진짜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아. 당장 봉인을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칼라반은 별로 강요는 안 합니다. 나쁜 놈인데 강요는 안 해. 솔직히 칼라반을 보면서 엄청 나쁘다라고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 뭔가 정직해. 그러면서 포켓 링크를 주고 다시 떠납니다. 근데 이 포켓 링크를 줬다는 거는 다시 이 둘이 접촉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설정해 놓을 필요가 없겠지. 둘은 어쨌든 연락을 닿겠네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제 칼라반은 떠나고요. 칼라반이 떠난 후에 카네가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언니가 기다리는 사람은 네가 아니고 이 탑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이가 언니가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은 밤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안 봐도 밤이겠죠. 그때가 오면 자신을 깨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밤은 이쪽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영웅은 봉인을 풀게 되겠죠. 그리고 영웅은 밤과 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됐는데 밤 일행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이 계기가 막습니다. 아까 칼라반도 왔는데 또 이상한 애들이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너네랑 비슷한 어떤 놈이 왔는데 성벽에 들어오더니 사라져버리고 사상자만 10명이 넘었다 이러고 하니까 밤이랑 쿤은 칼라반이 먼저 도착했다고 이제 예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막 해요. 그런데 안 들여보내주니까 결국 밤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퍼그의 슬레이어 후보인 주 비올레 그레이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성벽은 개나 소나 다 들어가나 보네 그냥.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겨주지 않아요. 얘가 슬레이어 후보라고 하는 거를 신임하지 못하나 봐. 그러면서 이제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랭커네요. 밤한테 솔직히 상대가 안 될 텐데 일단은 파이트도 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체포를 하겠다고 하네요. 우리는 자드도 퍼그도 간섭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편 같은 시각에 기념비의 광장에서 카네가 언니를 다시 만나러 왔어요. 칼라반이 어제 봉인을 풀자 이러니까 그 얘기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얘가 꽃을 들고 왔는데 이게 아마 물망초인가봐. 여기 소주제가 물망초였잖아요. 이게 어쨌든 물망초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가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꽃도 물망초 모양이네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 비석에 대놓고 막 소리를 막 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자아두근이 막 쳐들어온다, 이런 게 다 너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스스로 봉인을 택한 이 영웅에게 오히려 소리를 막 치고 있어요. 막 돌멩이도 막 던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녀의 동생인 카네가 화나죠. 솔직히 언니는 너네들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너네는 뭐하냐, 분노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랑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네는 한 번 더 참기 위해 이런 식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 난 계속해서 참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순간 칼라반이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사람들한테 그만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네가 칼라반을 보고 일단 놀래요. 칼라반이 이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한때 목숨을 걸고 너희들의 선조들을 위해 싸웠던 잔데 그러한 영웅을 능멸하는
악역이라는 건 나 또한 보기 힘들군,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은 악역으로 나오지만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의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라바는 오해하지 마라, 너를 설득하려고 한 행동이 아닌 단지 내 신념 때문에 한 행동이다. 멋있죠? 악역이지만 멋있습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카네한테 물어봐요. 진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녕 너희 언니가 바란 그 모습이냐? 이 한마디에 카네는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번 3부 38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돼요. 자, 이렇게 3부 38화를 다 봤는데 이번 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또 남겨준 키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평화와 공존의 성벽에 봉인되어 있는 이 과거의 영웅이 대체 왜 스스로 봉인을 택했으며 이자가 봉인이 될 때 사람들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대체 왜 사람들의 기억을 잊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잊게 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일단은 우리에게 좀 남겨준 첫 번째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 자하드는 이 영웅을 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웅을 깨우게 되면 평화와 공존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영웅을 깨우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궁금하다는 게 이번 화의 두 번째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벽에 갇혀있는 영웅은 그녀의 동생인 카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깨우는 시기는 탑을 나갔던 그 분의 아이가 왔을 경우에 그때 나를 깨워달라 라고 카네한테 말했는데, 대체 왜 그 아이가 왔을 때 자신을 깨워달라고 한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화의 제목은 물망초에 관련된 주제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카네가 들고 있는 이 꽃도 물망초고, 이 석비, 이 기념비 역시도 물망초 모양이에요. 근데 물망초의 꽃말은 바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꽃말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나를 잊게 만들면서 봉인이 되었는데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물망초로 석비가 세워졌단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게 이번 화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댓글을 좀 생략하고 이렇게 3부 38화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웅이 깨어나면 과연 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3부 39화가 나오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